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법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네. 최근에도 계속해서 유동규 씨가 재판에 나와서 이재명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폭로는 정진상한테 어떤 식으로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뇌물을 줬던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시기, 구체적인 장소, 자기가 있던 옷까지도 공개를 했었고요. 김용한테도 한 8억 가까이 지금 돈을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8억을 어떤 식으로 줬는지도 유동규 씨가 구체적으로 폭로를 했었고,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또 마이스 사업, 백현 그 마이스 사업에 대해서도 이재명이가 남욱과 김만배한테 이거 외국인 투자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으니 니들이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러니까 2014년도에 미래 신도시 개발도 남욱과 김만배가 했으니 백현 마이스 사업도 한번 뚫어보는 게 어때? 라는 식으로까지도. 그래서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네. 문제가 이제 그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네네. 성한용 그 이제 선임 기자, 성한용. 성씨 가문의 이제 그 거의 뭐 유일무이한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성한용. 그 성한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된 게 이번에 장문의 칼럼을 통해 가지고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재보궐선거 승리하고 난 뒤에 너무 지금 안일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판적인 또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지난번에 한겨레가 사라진 이재명이라고 또 칼럼도 썼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외부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재명의 입지가 좋지 않은데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아예 지금 뭐 상식과 공정이었나요? 그 새로 만든 당의 이름이 뭐였죠? 그때 뭐 철험에랜다. 그 이제 그 비명계 4명이 만들었던 상식과 공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상식과 공정인가는 거기서도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이재명을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개딸 중심이 돼 있는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파쇼 정당과 똑같다. 개딸 파쇼당이다. 이런 지금 강력한 메시지 나온 그러니까 이게 상태입니다. 뭐냐면요. 네. 문재인도 똑같이 경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한테는 대깨문이 있었죠. 그렇죠. 그 대깨문이 문재인이 뭘 해도 지지를 하는데 네. 이제 여기에 취해서 대깨문을 계속 그냥 뭐 북돋아주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말 했잖아요. 기자들이 대깨문 때문에 기사 못 쓰겠다 그러니까 야야 그거 갖고 그러냐고 나는 도욕 먹었다 이런 개소리를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네. 대깨문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눈치를 거스르면 안 된다. 그래서 조국 사태 당시에 문재인이 이제 조국을 갖다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왜냐하면 대깨문들이 전부 다 조국 응원했으니까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라든지 뭐 별의별 일에서 대깨문의 눈치를 보고 네. 자기 뜻과 다른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사실 저는 문재인이 조국을 버리려고 마음을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대깨문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네. 거기에 그러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 이재명도 사실 그 철험의 애들이 막 설치고 다니는데 솔직히 그게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은 그들이 개딸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비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욱 같은 거 징계 줄 때는 뭐 징계 줄 때도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최강욱 얘기도 못 했죠. 최강욱이라는 이름도 언급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비상 징계라고 해봤자 걔네들은 갑자기 6개월 징계가 무슨 대단한 것을 건조하는데 최강욱 참고로 이미 의원직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5년 동안 선거 못 나가는 그렇죠. 애한테 6개월 당원 정지가 대체 뭐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구속시켜야 됩니다. 당에 그렇게 감옥 만들어서 구속시킨 뭐 이 정도를 자체적으로 감옥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최강욱이 지금 사과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애한테 근데 개딸들은 지금 이렇게 그 남영이 포지션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할 말도 못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개딸이에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조선일보 프레임이다. 이런 포지션.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아까 이런 게 바로 이제 이재명이 개딸한테 휘둘린다는 증거죠, 사실. 사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한마디로 하면 그냥 자승자박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경우도 대깨문이라고 하는 약간 좀 반쯤 정신이 나가 있던 사람들을 바탕으로 정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더 정신이 나간 사실상 그냥 뭐 사이비 종교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그래 이제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민주당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문재인이 대깨문 눈치 보느라고 정권 교체가 됐던 것이고 제대로 이제 정책을 뭐 못 만들다 보니까 지금의 이재명 같은 경우도 개딸에 결국에 자기가 휘둘리게 되는 그래서 그 최강욱 징계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개딸들한테 이재명이가 한마디 했다가 그러니까 뭐 너무 비명계 쪽한테 강하게 이렇게 비판하지 마라라고 했다가 오히려 그 제명인의 마을에서도 이재명을 막 비판하고 나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해봐야 되는 게 원래 모든 역사를 봤었을 때 전체주의가 다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 좋아하는 책 중에 그 군중심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귀스타프 르봉이 썼던. 근데 그 군중심리라는 책을 보면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있어 보이려고 했고 난그 책 처음 들어. 18세기 사람입니다. 죽었구나. 못 가봐서 미안합니다. 죽었구나. 언제 죽었냐 정말.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군중심내라는 책을 보면은 군중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게 이분이 그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 그 프랑스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군중심내라는 책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도 처음에는 이제 군중이 자유평등 뭐 박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민주주의의 가치로서 만들어졌지만 결국에는 일당 독재 체제로 빠졌었잖아요. 로베스피에르 같은 이런 독재제도 만들어지고 이거를 보고서 군중의 특징으로 꼽았던 게 군중은 처음에는 자기들의 불안전성을 잡아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동시에 그 지도자가 몰락하기를 바라는 게 군중의 존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자기들이 따르고 있던 그 지도자를 집어삼킬 수 있는 동물적인 어떤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게 군중이다라고 하는데 전체주의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다 거의 그렇게 끝납니다. 로베스피에르도 결국에 단두대에서 그렇게 이수로 사라졌었고요.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전체주의를 기반으로 한 줌 진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결국에 그 끝도 이 지금 역사랑 똑같이 결국 그 개딸들한테 잡아먹히는 꼴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틀러 보면 이제 군중이 어쨌든 히틀러를 선거에서 선택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재명이랑 비교해 보면 사실 독일 국민들이 이제 그때 뭐 세계대전 패배하고 아니 1차 대전 패배하고 막대한 배상금 때문에 지쳐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탄에 빠져 있는데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으로 이제 히틀러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재명과 다른 거는 히틀러는 어쨌든 간에 독일 국민들의 이익이라는 그런 걸 역설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독일 국민들을 뭐 게르만족의 위대함 이런 거. 근데 이재명은 그게 아니에요. 이재명은 그냥 자기 걔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범죄 저지른 걸 무마해 달라는 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재명은 히틀러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 속는 사람들은 그 독일 히틀러를 찍었던 놈들보다 더 어리석은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원칙과 상식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비명계가 만든 이번에 신당에서도 강조했던 게 이 파쇼당이다.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인 어떤 파쇼적인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교수님 말씀은 그 파쇼보다 급이 더 떨어지는 게 지금의 이재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뭐 검찰 독재를 하자, 뭐 검찰 독재를 타도하자, 뭐 이런 거 범죄자 구출하자 이재명. 근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잘 말했지만 어떤 특정 집단을, 그러니까 특히 그것도 우리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을 갖다 그러니까 뭐 아주 나쁜 집단으로 몰아버리면 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어떤 뭐 그러니까 이재명을 따라서 그러니까 잡범들도 진짜로 뭐 이렇게 어디 잡힐 때마다 야 검찰의 나쁜 놈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 나라가 야당 대표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라가 왜 못 얘기하냐. 나라가 유지가 안 되죠. 그쵸?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수사 잘하는 우수한 사람들이 검사를 안 한다니까. 검사를 뭐하러 하겠어? 욕 먹으면서 뭐하러 합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정의롭게 그냥 뭐 우리나라를 지키지만 지키는 대신에 월급은 좀만 받고 뭐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명예 같은 걸로 하는 그런 건데. 걸로 하는 거였는데 그 명예까지 박탈을 해버리는 게 바로 민주당 애들이죠. 야,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사실 그 독일의 파쇼 정당 같은 경우는 거기도 민족주의를 강조해서 게르만주의가 만들어졌던 거고 지금의 문파들이나 이제 그 개딸들 같은 경우도 민족주의입니다. 지들은 좌파라고 좌익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족주의가 나타나는 희한한 이제 잡종들인 건데 어떻게 보면 원래 좌익들한테는 민족주의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좌빨들 같은 경우도 민족주의를 얘기하는데 독일의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집권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썼다고 한다면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범죄 혐의를 감추겠다고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고 반일 운동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독일보다 더 그때 당시 독일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족주의는 그냥 그거 아닙니까?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중에서 북쪽에 사는 그 절반만을 위한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지어 그 민족의 대한민국은 들어가지 않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아까 그 철원에 대한 얘기 그것도 이제 뭐 아까 최강욱 얘기도 조금 해주시긴 했는데 한동훈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한동훈 얘기랑 이거니까. 조금 결합이 돼가지고 네.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최강욱 발언을 이제 그 꼬아가지고 네네.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솔직히 최강욱 이쯤 됐으면 그래도 뭐 사과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원문을 봐라 뭐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한테 훈계질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강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최강욱은 그 인성이 정말 그 글러먹은 친구고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저는 뭐 범죄 여느 범죄자도 최강욱보다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는 군대에서 저지른 일화 같은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선 참겠습니다. 네, 참아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잖아.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인성이 안 좋고 그리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만 봐도 인성 자체가 양아치? 그렇게 그런 말 해도 되나? 어유 최강 양아치죠. 아니 지금 김소연님께서도 양아치죠, 양아치라고 하시는데 양아치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수님? 아니 그게 아니 양아치란 발언이 허용되냐고. 아 허용돼. 그 정도 허용됩니다. 네, 조금만 더 써도 될까? 그 이상은 뭐, 그 이상은 안 돼. 아니 알았어. 아니 어쨌든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한테 사과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자기는 사실 법무관이었잖아요. 법무관. 그러니까 사법고시 얘기 안 하신다 했더니. 예? 아니 사법고시 출신이 아니고 법무관이라서. 거기까지만. 법무관이고 그러니까 사시 출신들이 이제 잘 나가고 그럴 때 최강욱은 자격지심이 있구나. 이런 거지. 야, 니네들이 뭔데 하고 이런 세상을 그러니까 가뜩이나 삐뚤어진 성격에 울분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괴물이 만들어진 거지. 이런 애가 공직기강 비서관이다. 이건 정말 미친 인사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공직 뭘 기강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니까 지가 이미 기강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직기강을 대상이 돼야 될 놈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된 거잖아요. 아, 지가 대상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막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거는 진짜 그 아무리 그래도 당 대표가 이렇게 좀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옹호하는 놈도 있고. 그리고 최강욱이 이제 그 한 말 중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뜬금없이 뭐 이츠 데모크라시 스티피드라는 이게 이제 그 뭐 한동훈 장관도 말했지만 이게 92년 당시에 클린턴이었던 것 같아요. 클린턴이 이제 선거운동 할 때 이렇게 썼던 그 문구 중에 하나가 뭐 문제는 경제야 이 멍청아라는 그걸 갖다 어떻게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뭘 원문을 보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멍청아는 아마도 이제 그 부시 정권을 뜻하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레이건 다음에 부시가 대통령이 됐고 4년 만에 이제 쫓겨났는데 그 당시 부시가 경제가 안 좋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타트랙 그거 SDI 거기에 돈을 쏘아부어서 경제가 좀 안 좋았어.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전 세계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강욱이 암컷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민주주의랑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적이 바로 최강욱 같은 발언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걸 너무 잘 패러디해가지고 그것이 민주당이다 이 멍청아라고 했는데 이 발언 가지고 좌파 패널들이 뭐라고 막 하는 거 보고 나는 나는 황당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발언 이런 막말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막말이 아니라 똑같이 받아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의 왜 한동훈 장관이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상대가 말을 하면은 그거를 거의 받아가지고 한 10배 정도, 그러니까 그 뭐 아주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돌려가지고 그 10배 정도 타격을 안겨준다는 뭐 그런 게 바로 최강욱 그거잖아요. 그걸 상대할 때 보여줬던 한동훈 한동훈 장관의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법 덕분에 우리 국힘이 조금 이제 싸우는 능력이 부족했을 당시에 얼마나 우리 정권이 정권 지지자들이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렇죠?